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저기 실장님 혹시 인도 가본 적 있으세요? 인도 가봤습니다. 저는 인도를 한 번도 안 아, 가봤는데 그러시군요. 예. 인도 어떻게 가볼 만한가요? 만인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100사람이 가면 100가지 생각이 다 달라요. 네네.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기대를 많이 걸었다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 기대를 너무 뛰어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 생각한 만큼 또는 굉장히 다르긴 한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적이라고 하면 좋게 아니면 나쁘게? 다요. 둘 다. 모두 다. 모든 면에서. 그러면은 나쁜 쪽으로 충격적인 건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공항에 떨어져서 뉴델리 공항입니다. 네네. 공항에 떨어져서 시내까지 가는데 네네.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지붕도 없고 벽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집이 사람들이 하는 공간 거기서 뭐 저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건사하고 밥을 먹고 하는 게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어, 그게 가장 하층민. 어, 불가촉 천민들이 네네. 길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자마자 뉴델리 시내 가니까 달라지잖아요, 네네. 느낌이. 네. 그러면서 도착하자마자 제 일신을 네. 본사에 보냈는데 이 첫 번째 기절이 이거예요. 나는 오늘 어, 가난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음, 정말 가장 최하의 가난을 만났다. 이렇게 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네. 그렇죠.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가로수 지나가듯이 음. 길거리에서 그냥 느껴져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충격은 어떤 거예요? 좋은 쪽으로 충격은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타지마할 같은 타지마할. 네. 정말 세계적인 건축. 아, 그건 사실 우리나라나 혹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네네. 가서 틀어놓고 2시간 정도 보고 어디서 집합합시다 하지만 네. 원래 그 외국의 관광객들은 어, 하루를 그대로 있어요. 왜냐면 타지마할에서. 하루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음, 아침에 빛을 받은 어, 타스마할 모스크와 네네. 그 다음에 점심 때 받은 모스크와 그 다음에 어. 달빛에 반사된 모스크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표현합니다. 뉴델리에서 네네. 타지마할이 예. 아그라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타지마할은 아그라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아그라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꽤 멀어요. 꽤 멀어요. 네네.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네네. 그럼 타지마할이 그렇게 좋은가요? 타지마할 갔을 때 저는 네네.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 우리는 타지마할 그러면 네네. 타지마할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샤자한이라는 어, 무굴 제국 황제가 뭉타즈마할이라는 이 왕비가 죽었는데 너무 사랑을 했어요. 이뻤어요? 왕한테는 그랬나 봐요. 제가 어, 직접 보진 못했으니까. 네네. 그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가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질문만 하세요. 네네. 약속한 것만. 네네. 자, 그래서 뭉타스말이라는 왕비가 죽고 난 다음에 영묘라고 해요. 보통 영묘가 뭐냐면 그 무덤이에요. 영적인 무덤이라 그렇죠.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무덤인데 무덤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아예 건물. 그러니까 이 3M이라고 하는데 네네. 모스크 메드레세라고 해서 이제 이 모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첨탑이 있고 뒤에 이제 메드레세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3M이라는 그런 사원인데 그 사원을 만들어서 네네. 그 왕비를 기려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관광객들은 타지마할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문을 딱 들어섰을 때 타지마할이 보이겠지 했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네. 타지마할이 저 끝에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그러니까 거대한 담 안에 네네. 타지마할까지 어마어마한 정원이 있는 거예요. 어, 십자로에 수로가 있고 그 네네. 정원을 지난 다음에 이제 한참을 걸어서 타지마할이 딱 등장합니다. 어, 그게 너무 뭐랄까요 경건해지고 어, 인간이 이런 정도의 어떤 규모로 어. 하나의 영면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면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야 돼요? 그 안에는 차가 아니에요. 그 안이 어. 영혼이 타스마할 왕비의 영혼이 있는 곳인데 어. 그 안에 어떻게 감히 차를 몰고 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그게 걷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리는 아닙니다. 네네. 제 기억에 그래도 사진도 찍고 하면서 걷는 게 한 5분 정도? 5분. 걷습니다. 네네. 두 번째 놀란 건 음.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 타지마할 뒤가 절벽이고 밑에 계곡이에요. 물이 흐르는데 설명을 들었더니 네네. 지금 타지마할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네네. 세계 7대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어. 아름다운 건물 중에. 네. 그런데 원래는 이 샤자한이라는 그 황제가 네네. 뭘 하려고 했냐면 그 계곡 건너편
계곡이 있고 그러니까 개울이 있고 강 같은 게 있고 건너편 언덕에 그러니까 지금 타즈마할은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네네. 건너편에 검은색 대리석으로 똑같은 그런 영묘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 그리고 그 까만색 영묘와 이쪽 하얀색 영묘 사이에 무지개 다리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다리를. 근데 그 다리가 만약 세워졌다고 한다면 네네. 이 피라미드보다 더 불가사의했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 거리가 네네.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깊어요? 계곡 같은 그렇죠, 게? 그렇죠. 오. 뭐 저기 강이 하나 있고 그걸 건너서 있는 어. 저 언덕인데 어. 그거를 그 무지개 다리를 만든다는 건 어. 출렁 다리도 아니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냐면 원래 해서 이게 22년을 걸쳐서 이 영묘를 만들거든요. 네네. 하얀색 그 네네. 타즈마 지금 네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네네. 그리고 만들려고 딱 했는데 왕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기 엄마가 아니었나?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 어머니를 사랑했고 아버지를 존경해요. 네. 하지만 네. 그는 뭐 왜 그랬냐면 국민을 위해서 그랬어요. 국민을 위해. 왜 그랬냐면 22년간을 황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네네. 그것만 건설한 거야. 그리고 국민들을 다 동원해갖고 온갖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했지만 네네.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석축과 가장 네. 좋은 재료들을 했고 이것을 만든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데리고 와요. 네네. 보통 이란 사람들이 음. 이런 영묘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저쪽 우즈베키스탄이나 네네. 그 카자흐스탄이나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원들도 전부 다 페르시아 사람들을 데려가서 해요. 그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네네. 이 인도에 없는 돌들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자가 야 인도 국민이 이렇게 지금 22년간을 고생을 했는데 또다시 22년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똑같은 걸 만든다고? 안 돼.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왕을 저지해야 돼. 해갖고 왕을 폐위시키고 저쪽 건너편에 이 타즈마할이 보이는 네네. 붉은색 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둬버려요. 아버지를? 예.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요? 엄마 살아있을 때 잘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냐 제가 그러면서.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네네. 사실 왕자의 판단이 저는 굉장히 또 이 전체적인 어떤 전설 속에서 반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왕과 왕비든 대통령 부부든 간에 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타즈마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 저 타지마을 건너편에 네. 검정색으로 또 비슷하게 멋있는 게 무지개 다리로 딱 있었으면 그럼 또 세계 유산이 또 더 있지 않았을까? 뭐 뭐 인도 국민들은 고생했을지 몰라도.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데 네네. 아마도 그렇다면 국민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하신 국민들은 그때까지 정말 힘들게 참아왔는데 네네. 아마 국민들이 무너뜨렸을지도 몰라요. 국민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실장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네? 사실은 이해가 되네요. 네. 제가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은 네네. 김정숙 여사가 2019년, 2018년 네. 7월에 인도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인도를 갔는데 네. 공식 방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디를 갔냐면 뉴델리 갔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총리랑 만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월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딜 갔었냐면 네. 후마윤이라고 하는 거기도 영묘겠죠. 그렇죠. 후마윤이라고 하는 묘지를 갔었는데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그 후마윤 묘지를 봤는데 되게 멋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도. 네네. 그런데 아쉽다라고 그러면서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인도를 가서 타지마할을 갖다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사실은 안 됐어요. 아니 인도 갔다 왔으면 얼마나 됐다고 음흠. 4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타지마할을 가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흠. 우리 실장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데는 음. 뭐 인도를 3개월 전에 갔다 왔어도 음. 또 가가지고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당시 상황을 그린 네네. 누리집이라고 해서 네네. 누리집의 공식적인 청와대의 그런 그 아카이브 공간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찾아봤더니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 후마윤을 데려가면서 인도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지금 보시는 영묘는 여기 그 타지마할이 굉장히 유명한데 타지마할 건축을 낳게 한 원본이다. 원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시면 네네. 타지마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쉬워라 이거라도 보긴 하지만 아이고 아쉬워라 라고 이야기한 게 네네. 누리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야. 그다음 김정숙이라는 사람의 네. 이 지금 리스트를 한번 보죠. 네네. 버킷리스트. 어떻게 버킷리스트가 얘기가 되냐면 네. 김정숙은 역대 어떠한 영부인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네네. 총 48회의 해외 외유를 합니다. 아, 두 번만 더 하면 50번인데. 그러게 아쉬울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이게 왜 기록이냐면 2위가 김인홍 여사예요. 아, 28번이야. 2위가 28번이야. 와. 그럼 권양숙 여사가 네. 25번이야. 25회. 네네. 그러니까 뭐 거의 30도 아니고 40으로 넘어뛰잖아요. 네네. 그래서 40대 후반부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지금까지 갔던 곳은 세계 유네스코의 해외 유산에 가장 유명한 곳을 다 갔어요. 싹쓸이 전 대륙에 네네. 정말 유명한 곳. 어디 갔었어요? 저도 정말 가보고 네네. 싶은 곳이 네. 피오르드거든요. 피오르드. 그리고 그리그라는 그 아시죠? 작곡가. 솔베이지의 노래. 그렇죠. 네네. 그럼 그리그가 그 노르웨이 가면 그리그의 생가가 있어요. 네네. 그 그리그의 생가가 너무 아름다워요.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네네. 저쪽에 강이 있거든요. 네네. 좀 더 가면 빙하가 보일 정도예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고 싶어갖고 저 다큐멘터리 열심히 봤습니다. 네. 자, 참 배가 아파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그리그도 가요. 네네. 그리그 생가도 가요. 피오르드도 가요. 또 체코의 가장 유명한 성당도 가요. 네네. 뭐 끝이 없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모든 곳들은 정말 가장 유명한 곳인데 자, 그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타 정상 부부들은 다 가지 않습니다. 네. 다 가지 못해요. 네네. 관광지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3박 4일 국빈 방문을 하는데 네네. 무조건 불국사 데려가죠. 뭐 석굴 한번 보고 싶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외교 일정 속에서 가장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들이 가는 거는 뭐죠? 외교 일정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회담을 하거나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외교 일정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관광지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니, 사람들이. 남미 갈 때도 삥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가는 거 아니고 뭐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남미의 체코.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네. 체코를 갔다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체코를 가면 네. 대통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대통령은 딴 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왜 갔어요? 성당 보러 갔어요. 네네. 버킷리스트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체코의 대통령 보러 안 가고 체코의 성당 보러 간 거구만. 그렇죠. 네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요? 남정호라는 사람 기억해 주세요. 네네.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네네. 남정호 씨가 타즈마할 비판을 한 거예요. 시시각각이라는 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네. 시시각각에서 타지말 그렇게 유람 다니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비판했는데 네네. 소송을 걸어요. 네. 아, 이거 소송 부분은 네네. 기억하시죠? 기억해가지고 어쨌든 청와대가 졌잖아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정정보도를 요구하는데 재판부에서 이 지금 언급한 부분들은 공익과 관련된 논평이다. 네네. 논평을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기각을 합니다. 기각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면 항소해야지. 네네. 항소 안 해요. 항소했다가 취하했대요. 항소했다 취한 겁니다. 네네. 예. 네. 취하를 했군요. 항소하는 척했다가 충분한 거지 뭐 그러면. 항소합니다라고 딱 했다가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취하해가지고 1심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제가 좀 계산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8번 갔다고 그랬잖아요. 48번이라고 하면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잖아요. 5년이죠. 그럼 48에다 그냥 둘을 갖다 그냥 더해주면 50번 갔다라고 치면 네. 1년에 몇 번 갔다? 10번 간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간 거다? 한 달에 한 번꼴은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외유를 가신 거네. 네네. 이 두 부분은 후한무치하다고 제가 감히 표현하는 게 네네. 남정호 논설위원은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남정호 논설위원이 재판 과정에서 네. 온갖 것들을 다 폭로해요. 아, 예를 들어서 거기서 폭로한 게 이집트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네네. 사실 피라미드에 김정숙 여사가 갔다 온 거, 김정숙이 갔다 온 거를 왜 안 밝혀요? 왜 기자들의 동행을 안 하고 그냥 갔다 왔거든. 왜? 버킷리스트니까. 아니,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알았네. 그렇지. 해외 유산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밝혀져요? 남정호 논설위원회 재판 과정에서 남정호 논설위원이 피라미드는 그럼 하고 이제 네. 그 저쪽 변호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밝혀집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 부부의 모든 변명이 이거예요. 해당 국가가 원했다. 해당 국가가 초청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타지마할도 왜 갔냐고 그랬더니 네. 그 주정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갖다가 했대. 네. 그래서 가기가 별로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타지마할이 뭐 그런가 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타지마할은 무조건 가봐야 되겠네. 이게 거꾸로 됐네. 어떤 죽기 전엔 한번 가봐야 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네. 자, 제가 타지마할을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건 네. 교훈 때문입니다. 교훈. 이 샤자한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이 그러니까 국정을 잘 운영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왕비라는 사적인 왕비의 어떤 그런 그 기리기 위해서 네. 왕비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런 사랑을 위해서 사적인 사랑을 위해서 국고를 낭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핍박하는 20년 동안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피부치라도 왕자의 행위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똑같이 이번에도 네네. 자,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총리가 대통령 부부를 초청을 했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7월 달에 이미 국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인도도 한 번 갔는데 또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허왕후 아시죠? 가락국. 네네. 가락국이시죠? 네. 왕비였거든요. 네네. 왕비의 그 기념 공원을 착공하는 식에 참석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갈 만한 성격의 그런 이 행사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정부 단위의 어떤 행사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전체 인도의 총리나 대통령이 초청할 그런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거기에 뭐 인도 총리가 왔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영부인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준공식도 아니고 기공식이라며. 네네. 그러니까. 기공식이었고요. 네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에 들여다보면 처음에 고위 관계자를 초청하겠다 이래요. 네네. 인도에서 네네. 주정부가 인도 외교부를 통해서 고위 관계자를 초청한다. 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외교부가 우리나라 문체부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공문에 보면 네. 이렇게 해요. 아까 인도에서 귀부의 고위 관계자를 초청했으므로 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바랍니다. 네네. 라고 공문을 띄워요. 그것도 그건데 예. 저기 뭐가 있었냐면은 음. 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했는데 네네. 누가 영접했느냐? 네.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네. 수슈마 스와라지라고 네. 여성분이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분이었어요. 네네. 완전 인도 아줌마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예. 분이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네. 그 장관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가 당초 한국 정부에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드렸는데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직접 참석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허왕후가 누구냐면 김수로왕 부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수로왕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네. 2000년 전 사람의 그 왕비가 그러니까 허왕후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우리나라 그 가야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허왕후를 기념하는 공원을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좀 높은 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급만 와도 감지덕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참석할 직접 줄 참석할 줄이야. 몰랐습니다라고 그 인도의 음. 외교부 장관이 놀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때 그 김정숙 여사하고 그 외교부 장관하고 이야기하는 화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거 아침에 확인을 갖다가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또 발굴을 하셨군요. 네네. 예. 맞아요. 인도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고위급 장관 그러니까 도정환 장관을 아마도 네네. 초청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주정부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말씀하셨듯이 김정숙 여사로 바뀝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부인의 그런 욕망을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군 2호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도정원 장관이 했으면 2,591만 원의 예산일 텐데 네네. 3억 7,302만 원이 네네. 들어갑니다. 네네. 이거의 3분의 2가 2억 3,670만 원이 공군 2호기 운영비였대요. 네네. 그러니까 기름값. 네네. 그 전체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음. 그리고 경호비가 4,077만 원. 네네. 이렇게 하면 거의 3억 억 원 가까운 게 네. 바로 이 김여사 때문에 발생하는. 네네. 그냥 김여사가 움직였으므로 발생하는 그 전용기 비용이 때문에. 전용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데 저는 돈도 돈이지만 음.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3억 7천만 원이 음.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 비하면은 뭐 인도 같은 나라는 타지마할까지 짓는데 뭐 비행기 한 대 띄운다고 그게 뭐 큰 대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제일 화가 나는 게 네. 뭐냐면요. 네네. 거짓말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네. 청와대에서 그때 고민정 당시 대변인인지 부대변인인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 인도에서 여사님이 꼭 와달라고 초청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때 배현진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네. 2018년 7월에 그 문 대통령 그 내외가 네.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음흠. 2달 뒤에 인도의 외교부에서 우리나라에 문서를 보내서 네. 이렇게 허황우 관련해 가지고 공원 기공식을 하니까 네. 뭐 웬만큼 높은 분 뭐 장관이면 좋고 아니면 차관이라도 보내달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네. 이 공문에 따르면은 그 영부인 오란 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오히려 인도에다가 네. 그 우리 영부인을 좀 인도에서 초청해 주기를 부탁한다.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문을 받고 황당해 가지고 인도에서 뭐 한국에서 영부인 초청해 달라는데 그거 뭐 어렵나 해 가지고 영부인 초청 공문을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중순에 다시 보냈거든요. 인도에선 땡큐죠. 그런데 앞뒤는 그냥 다 싹 빼먹고 생략하고. 그냥 그 고민정 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마치 인도에서 처음부터 영부인을 초청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도대체 그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우습게 하는 건지 전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비가 얼마가 들었냐면 3억 7천만 원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문체부에서 네. 3억 7천만 원이 그냥 막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경비를 어떻게든 조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뭐죠? 예비비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문체부가 네. 예비비를 달라고 그래요. 어디에다가? 기재부에. 기재부에다가. 네네. 그러면 예비비 달라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예비 목적이 뭐냐? 출장비잖아요. 네. 그러면 기재부에서 뭘 요구합니까? 출장 보고서, 출장 계획서. 계획서. 출장 계획서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출장 계획서를 썼거든요. 네. 출장 계획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정표잖아요. 예. 근데 일정표에는 총리 예방, 모디 총리 예방, 네. 그다음에 공원 착공식 참석, 그리고 귀국 3박 4일로 예. 그래가지고 이때는 타지마을에 티읕자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막상 비행기가 뉴델리 공항에 딱 내려앉으니까 예. 그때 청와대에서 예. 다시 일정표를 쭉 나눠주는데 예. 거기에 타지마을 가는 일정표가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기자들도 그렇겠지만 공무원들은 네. 출장 가면 뭐 해야 됩니까? 보고서 써야죠.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 타지마을 관련된 보고서가 전혀 없었대요. 누락이 돼 있다. 누락이 돼 있다. 아하.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처음에 뭘 그 물어봤냐면 실장님한테 네. 뉴델리에서 아그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예.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예. 그 비행기 타고 갔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비행기 타고 가셨죠. 네네. 저는 비행기 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왕우 공원이 어디서 그 어디에 조성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뭐 인도 아유타국이었다고 했으니까 옛날 인도 아유타국이 있었던 그 자리 정도에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거기에서 공원 착공식을 한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또 비행기를 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타지마할까지 가는데 그 허왕우 기념공원에서 타지마할까지가 몇 킬로냐면은 네. 400킬로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 만약에 이제 타지마할을 딱 갔는데 그 타지마할이
허황우 기념공원에서 가까운 데 있다. 네. 한 30km 안에 있어가지고 네. 차 타고 뭐 1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네네. 아니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뭐 조금만 더 가면은 네네. 뭐 타지마을이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한번 가보자. 예. 이런 식으로 갔으면 그나마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400km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은 작정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음. 혹시 실장님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 왜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가 써요? 아, 바로 그 점입니다. 네네. 왜 쓰냐가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과 관련된 온갖 사실 많은 어떤 의혹들이 잠재돼 있었어요. 네네. 마그마처럼. 네네. 그런데 이제 옷값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이 부속실에서 옷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다혜에게 송금을 해서 지금 옷값과 관련돼서도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외유와 관련돼서는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회고록에서 이제 곧 이 출시될 회고록에서 이 부분을 아이고 첫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네네. 표현을 해서 완전히 수면 위로 올려버린 것이죠. 네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해를 하면 네.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것, 그러니까 현실과는 유리돼서 나는 이건 맞는 거야라고 정당화시키면 그걸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어떤 면에서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망상은 있지 않은 것을 그냥 신념화돼서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게 거의 망상인데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단독 외교라고 제가 표현했죠. 네네. 그랬더니 박지원 당선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호 여사가 2002년도에 벌써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지난 2018년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 청와대 고민정이 지금 박지원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해요. 네네. 아니 지금 2002년도에 이호 여사가 갔다 왔어요. 해외에 단독 외교를 했어요. 네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그때 청와대에서는 김정숙의 타지마를 해명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호 여사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때. 네네. 그럼 까먹었나? 아니죠. 아니면은 전용기 띄운 건 처음이잖아요. 전용기를 띄웠으면 단독 외교다? 아니 단독 외교 중에서도 음흠. 전용기를 띄운 단독 외교가 있고 음. 전용기를 안 띄운 단독 외교가 있는데 전용기 띄운 단독 외교로는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전부 다 네네. 현관에 숨은 의미를 전부 다 안광이 지배를 딱 철하셨군요. 네네. 그래갖고 현관에 숨은 의미를 다 파악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에 대해서 요만큼의 비판을 받는 것도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죠. 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 가족에 대해서 요만큼의 비판이 들어오는 것도 그냥 싫다. 네. 그냥 어떻게든 다 내가 하는 건 다 맞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뭐 네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네. 김정숙의 버킷리스트는 다시 수면 위에 다 등장을 할 거고요. 네네. 지금부터 일일이 그러니까 김정숙이 갔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부터 해서 그때도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공군 2호기는 서울에 있는데 일정이 좀 어긋난다고 네. 공군 2호기 서울에 있는 걸 불러요. 아예. 앙코르와트. 예, 그 앙코르와트 캄보디아까지. 캄보디아까지 불러서 자기가 타고 네네. 돌아다닙니다. 네네. 그것도 사실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48회가 정말 정당했나? 네네. 우리의 외교로서 그것을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나? 최소한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거나 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거나 다자 외교를 하거나 이런 일정이 전혀 없이 관광지만 돌아다닌 것이 몇 회인지부터 따져서 네네. 실제로 버킷리스트냐 아니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아 이런 것들은 여당에서 밝혀야지 왜 저희 같은 사람이 일일이 뭐 타지마을이 어떻고 앙코르와트가 어떻고 그런 걸 왜 해야 그 되는지 옛날에 모르겠어요. 인도 외교부 장관은 네네. 이야기까지 다 찾아내셔갖고 네네. 그것을 확인하게 만듭니까?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회고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균형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의 외교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 대화를 하고 이걸 통해서 북미 대화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참 그런 이야기에 비하면 김정숙 여사가 저기 뭐 타지마할 갔다라고 한 거는 오히려 그냥 애교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제가 그 책을 못 봤어요. 근데 책을 사기는 싫은데 사서 한번 봐야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네. 정확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할 건 긍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맨정신으로는 못 읽을 것 같고요. 네네. 한신이라도 하나 먹고 마음을 다잡고 네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